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어, 주중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중에 또 리그왕이 들어왔어요. 리그왕도 어느 정도 좀 이변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리그가 아니죠.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공유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회차였는데 주말 승부패가 2월이 됐죠. 그래서 또 준비를 하게 됐고요. 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한 경기씩밖에 최근 경기밖에 안 봤기 때문에 조금은 평소의 경기력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네, 일단 뭐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왕이 꼈기 때문에 경기력보다는 좀 배당이나 투표율 쪽으로 그리고 순위적으로 그 부분을 해서 말씀드릴 거라서 영상 자체는 좀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마르카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마르카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뭐 알라베스 이 뭐 경기력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결정력도 떨어지는 상황이고 마요르카도 뭐 사실은 믿을 만한 팀은 아니죠. 뭐 지난 경기 주말 경기에서도 좀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졌었고 그 전까지 그 전 경기에서는 흐름을 바꾸긴 했었지만 아틀레티코 상대로 근데 그 전까지 흐름도 안 좋았었고 지금도 뭐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알라베스와 마요르카가 경기력은 공격적으로는 근소하게 좀 앞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라베스와 비교했었을 때 뭐 크게 앞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체중에서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생각보다 마요르카의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 낮게 받아야 2점대 한 초중반쯤은 됐어야 된다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이 좀 생각보다 낮게 받았고 구매율도 좀 어느 정도 이 마요르카 쪽을 좀 가리키고 있어서 저는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엘체의 경기고요. 베티스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 뭐 엘체가 마요르카를 이기긴 했지만 뭐 워낙에 좋지 않았었던 마요르카였었고 원정에서의 엘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티스의 이 수비적인 공간들은 많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엘체보다는 확실히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체중에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를 무승부를 마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티스와 비아레알 둘 중 한 경기는 좀 부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베티스의 배당이 저는 이것보다 더 낮게 받았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티스가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지만 엘체와의 경기, 홈에서의 경기고 이 경기력적으로는 많이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 더 낮게 받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부 투픽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이 정배당을 받고 있고 발렌시아가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런 두 팀의 상성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비아레알이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렌시아와의 경기력을 비교해 봤었을 땐 앞서는 건 맞지만 그리고 원정에서의 발렌시아가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은 팀이죠. 그래서 비아레알이 앞서는 게 맞는 경기인데 저는 투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몰리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발렌시아가 확실히 비아레알보다 밀리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의 역습이나 아니면 측면 공격들은 저는 발렌시아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아레알이 수비적으로 공간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 경기를 이변으로 봤었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 경기는 단독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뭐 사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틀레티코가 뭐 홈에서의 강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원정에서의 그라나다가 워낙에 좋지 않아서 사실 뭐 경기력도 앞서고 원정에서의 그라나다라면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게 또는 대승을 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경입니다. 보르도 대 생테티엔의 경기고요. 리강은 좀 생소한 리그이기 때문에 순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르도 생테티에는 17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르도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하위권 두 팀의 경기인데 사실은 뭐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는 두 팀이 아니라서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두 팀이 하위권이고 리그 경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팀에게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승패 방향의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보르도보다는 생트티엔이 공격에서의 보여주는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인 점은 불안하지만 무승부가 아닌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생트티엔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르도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대로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로리앙 대 메스의 경기고요. 로리앙은 16위, 메스는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메스가 꼴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승점적으로는 뭐 두 팀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왜 단통 승으로 가냐면 메스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보르드와 생테티엔 경기처럼 무승부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비기는 거는 메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3점 승점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스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로리앙의 역습에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메스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수비적으로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어, 원래도 불안한 메스의 수비가 이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역습을 당하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해봤을 땐 이 경기는 로리앙의 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AS 모나코 대 니스의 경기고요. 모나코는 6위, 니스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일단은 모나코도 공격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니스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두 팀 다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격에서의 강한 팀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니스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모나코가 배당이 너무 좀 낮게 책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홈에서의 모나코는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나코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니스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런 배당에서의 부분들 그리고 투표율도 몰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승부패로 최종에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 경기력대로 지금 모나코가 홈이라는 점에서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니스가 상대적으로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꺾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의 무패 투픽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랭스 대 릴의 경기고요. 랭스는 13위, 릴 같은 경우에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릴이 생각보다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만큼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을 좀 병행하면서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의 모습만 본다면. 일단은 뭐 지금 순위적으로는 릴이 앞서는 상황이고 저는 랭스가 일단 릴이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이긴 하지만 원정인데도 정배당을 받았고 그리고 이 랭스가 저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 좀 크로스 상황에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릴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배당도 릴이고 경기력도 저는 릴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불안하긴 하지만 랭스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투르아 대 클레르몽의 경기고요. 투르아는 15위, 클레르몽은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은 이 무승부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됐었던 경기이긴 해요. 근데 뭐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홈에서의 투루하기도 하고, 클레르몽의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음이 가지 않아서, 일단은 투루아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승부가 아닌 승을 선택한 이유는 이 두 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순위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15위와 18위. 일단은 뭐 두 팀에게 있어서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트루아에게 있어서는 무승부가 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리강의 특성 자체가 홈에서의 순위가 더 높은 팀이 이기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승부 좁히게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인데 다른 경기에 폴더를 썼기 때문에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투루와의 승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지금 일단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셀타비고의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 헤타페가 뭐 흐름적으로 좋은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 헤타페가 좋은 부분 경기력을 보여줄 때는 사실 홈에서의 경기죠. 그래서 셀타비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헤타페가 활동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팀이고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 공간들을 좀 최근에 특히나 더 많이 내주고 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나쁘지 않으나 결정력이 지금 떨어진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셀타비고가 흐름이 좋지는 않더라도 지금 헤타페가에게 질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셀타비고 쪽에 이런 투표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투픽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앙제 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1위, 네, 그리고 앙제 같은 경우에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좀 불안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일단은 파리 생제르맹이 순위적으로 너무 여유로워요. 지금 상황에서 2위와 승점 차이도 많이 나는 상황이라 좀 힘을 주중 경기에 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린 것 같아요. 원정이라는 점도 불안하고 이 배트맨에서 이 경기를 넣었다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넣었다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도 바치는 것도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 때문에 무승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승부를 가져갈지 말지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파리 생제르맹의 투픽을 쓰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력대로 앙제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랑스 대 몽펠리에의 경기고요. 랑스는 7위, 네, 몽펠리에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도 좀 받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랑스가 경기력적으로는 좀 앞서긴 하는데 저는 몽펠리에가 보여주는 경기력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랑스의 승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승부를 배제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스타트렌의 경기고요. 스트라스부르는 5위, 그리고 스타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네, 스트라스부르가 지금 5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스트라스부르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괜찮아요. 스타트렌이 지금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가 일단은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겠지만 스타트렌이 저는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좀 잘 갖춘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홈에서의 이점은 있겠지만 쉽게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스타트렌이 좀 밸런스적인 측면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좀 스타트렌 쪽이 살짝은 더 끌리긴 합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패나 무승부가 더 적합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홈에서의 2점 그리고 생각보다는 저는 2점대 중반 이렇게 좀 비등한 배당을 받을 것 같았는데 스트라스부르가 좀 생각보다 낮은 배당을 받아서 독직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레알. 오사수나가 홈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이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지만 이 경기까지 이변을 만들기에는 레알의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레알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사수나의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독식 피기니만큼 이변을 가져가는 피기니만큼 오사수나가 어쨌든 강팀 상대로 이변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어서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과 독식 픽 공회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수요일이나 아마 목요일 일단은 주중에 지금 이 경기들이 EPL 경기들이 좀 있어서 주말 승부패를 좀 수요일에 올릴지 목요일에 올릴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초안을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승부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